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야권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본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 응답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범여권 지지자들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크게 낮은 국민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나 유승민 등을 지지한 여론조사의 실증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3일에 공개된 TBS와 KSOI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후보들을 제외한 범야권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28.4, 홍준표 20.5, 유승민 10.3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홍준표가 윤석열을 턱밑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그 수상한 배경이 드러납니다. 진보층의 포커스를 맞춰서 들여다보면 윤석열 8.2, 홍준표 27.3, 유승민 12.6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홍준표와 유승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언제부터 진보층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 됐는지 의문입니다. 이들은 보수 정치 재건을 앞장서 주장해왔던 정치인들입니다. 따라서 진보층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은 역선택 응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역선택 응답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5.1, 홍준표 무려 28.6, 유승민 16.4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4.2, 홍준표 무려 37.7, 유승민 6.4로 나타납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야권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윤석열에게 보다 홍준표나 유승민에게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야권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자신들이 정권 재창출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응답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이념층 조사 또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 범여권의 지지자들이 역선택 응답을 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호남 대상 조사에서 윤석열 8.2, 홍준표 21.7, 유승민 17.3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보수 후보에게 10% 넘는 지지를 보인 적이 없고 문재인과 문정권의 몰표를 행사해온 호남이 언제부터 홍준표, 유승민에게 이렇게 높은 지지를 보이게 됐나 상식적으로 역선택 이유 외엔 이해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25일 공개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5.2, 홍준표에게 무려 26.8의 지지를 보였고 유승민에게도 17.6%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경우는 전략적 응답이 더욱 심했습니다. 윤석열 9.6, 홍준표 30.1, 유승민 14.2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 모아놓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홍준표나 유승민이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받는 지지도가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거론한 TBS, KSOI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을 모두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진보층에선 윤석열 6.9, 홍준표 4.3, 유승민 1.8로 홍준표나 유승민이 윤석열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또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은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포함될 경우
한 자릿수 지지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여권 지지자들이 윤석열 등 야권 후보들을 본선에선 거의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도 본선 경쟁력이 야권에서 누구에게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에선 윤석열 52.2, 홍준표 18.3으로 나타납니다. 선거란 자신의 주력 지지층의 중도층의 표를 얼마 더 가져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자신의 안방에서도 별 지지를 못 얻는 후보가 다른 데서 지지를 더 얻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41%를 얻었고 홍준표는 불과 24%를 얻어 대참패했습니다. 홍준표가 얻은 24%의 의미는 우리 국민 76%가 그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홍준표가 확정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했지만 당시 48%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미천이 돼서 19대 대선에서 41%를 얻고 승리한 것입니다. 물론 19대 대선이 홍준표와 안철수 등으로 분열된 측면이 있지만 19대 대선에서 홍준표의 등을 돌린 76%의 유권자 중에 과연 얼마나 더 홍준표를 지지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홍준표, 유승민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절대 다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릴 뭔가를 보여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게 홍준표나 유승민의 주장이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유리하다고 여겨 범여권 지지층의 전략적 역선택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행위가 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서병수의 경준위 안을 원점 재검토해서 9월 5일까지 역선택 방지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